원피스 1179화는 마침내 베일에 쌓여있던 세계의 왕 네로나 이무성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독자들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 성지 마리조아의 깊은 곳에 숨어 권력을 휘두르던 절대자가 직접 전면에 나선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무대는 거인족의 고향이자 세계 최고의 전사들이 모여있는 신성한 섬 엘바프입니다. 밀짚모자 일당이 도달한 이 거대한 섬은 이제 전 세계의 운명을 결정지을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바다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먹구름이 엘바프의 하늘을 뒤덮으며 불길한 징조를 드러냅니다. 거인족 전사들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압도적인 패왕색 패기의 압박감을 느끼며 사방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격렬하게 요동치며 수백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파도가 엘바프의 해안선을 사정없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하늘 한가운데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기괴하게 갈라지며 거대한 차원의 문이 열립니다. 그 어둠의 틈새 속에서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거대하고 기괴한 형상이 서서히 지상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로성을 원격으로 조종하며 세계를 지배해온 유일한 왕, 네로나 이무성이었습니다. 이무가 발을 내딛는 순간 엘바프의 울창하던 숲과 대지가 순식간에 검게 변하며 생명력을 잃고 말라붙습니다. 이 기괴한 침식 현상은 단순한 파괴를 넘어 주변의 모든 존재를 절망에 빠뜨리는 악마의 권능처럼 보입니다. 루피는 이전에 마리조아나 에그헤드에서 느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악한 기운을 감지하고 온몸을 떱니다. 이어 5상태의 해방의 전사 니카조차도 이무의 등장을 마주하자 본능적인 거부감과 긴장감을 표출합니다. 거인족의 국왕과 노장 전사들은 고대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세계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합니다. 이무의 등장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공백의 100년 이후 숨겨져 왔던 진실을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청소의 시작입니다. 세계 정부의 최고 권력자 오로성들 역시 이무의 강림에 맞춰 일제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 오만한 오로성들이 공포와 경외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이무의 발끝을 바라보는 모습은 기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무의 긴 흰머리는 마치 살아있는 촉수처럼 하늘거우며 주변의 마력을 흡수하는 듯한 연출을 보여줍니다. 베가펑크의 전 세계 방송으로 인해 숨길 수 없게 된 지배체제를 무력으로 완전히 누르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무의 입에서 나온 나직한 한마디는 거대한 음파 레이저가 되어 전방의 모든 산맥을 단숨에 지워버립니다. 거인족의 자랑이던 난공불락의 성벽들이 단 1초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광경에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이무의 형체 뒤로 비치는 그림자는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의 괴물 우미보주를 연상시키는 형태를 띱니다. 이 기괴하고 거대한 영체는 물리적인 육체를 초월한 순수한 악과 욕망의 덩어리처럼 느껴집니다. 밀짚모자 일당의 부선장 조로는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새 자루에 검을 꽉 쥐며 최악의 사태를 대비합니다. 상디 역시 다리에 불꽃을 피우려 하지만 기괴한 압박감 때문에 디아블 잠부의 불꽃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꺼져버립니다. 엘바프의 깊은 지하에 보관되어 있던 고대 포네그리프가 이무의 공명에 반응하듯 기괴한 소리를 내며 진동합니다. 이무의 붉은 눈동자는 고대 문자를 읽는 것을 넘어 과거의 모든 역사를 꿰뚫어 보는 듯한 무한한 깊이를 가졌습니다. 섬 전역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들은 그 무시무시한 시선이 닿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얼어붙는 공포를 느낍니다. 이무는 하늘 높이 손을 뻗어 구름 속에서 불타오르는 거대한 검은 구체를 형상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과거 루루시아 왕국을 단 한 번의 지도에서 지워버렸던 고대 병기 마더 플레임의 힘과 흡사해 보입니다. 이무의 목적은 단순히 밀짚모자 일당의 사살이 아니라 엘바프라는 대륙 자체를 영원히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루피는 동료들과 거인족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오르며 기어 5의 힘을 최대로 개방합니다. 하지만 이무가 뿜어내는 가시 같은 어둠의 촉수들이 루피의 앞길을 사정없이 가로막으며 올가맵니다. 고대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역사에서 지워버렸던 악마의 진정한 형상이 마침내 온천하에 그 위용을 드러낸 순간입니다. 거인족의 영웅도리와 부록이마저도 이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는 무기를 들 힘조차 잃고 무릎을 꿇고 맙니다. 이무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검은 액체는 대지에 닿자마자 고대달의 벽화에 그려진 기괴한 문양들을 형성합니다. 이무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밀짚모자 루피가 쓰고 있는 그 오래된 밀짚모자를 가만히 응시합니다. 800년 동안 이어져 온 고대의 원한과 지독한 집착이 마침내 엘바프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과연 이무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며 왜 그는 달의 민족 비르카의 벽화와 이토록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는 것일까요?
이무의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보여준 독특한 신체적 특징들을 하나씩 뜯어보아야 합니다. 화면에 잡힌 이무의 실루엣은 일반적인 인간의 비율을 완전히 초월한 기괴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수직으로 길게 솟아오른 거대한 왕관의 윤곽입니다. 그 왕관 아래로 늘어진 베일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어둠처럼 그의 온몸을 촘촘히 휘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바로 어둠 속에서 유난히 붉게 빛나는 그의 동심원 모양의 두 눈입니다. 이 눈빛은 원피스 세계관 내에서 오직 극소수의 특수한 인물들에게서만 발견되는 이질적인 문양입니다. 많은 연구가들은 이 기괴한 형상이 일본의 고대 요괴인 우미보즈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미보즈는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 배를 삼켜버리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의 존재입니다. 실제로 엘바프 해역 주변을 묘사할 때 등장했던 기괴한 안개 속 실루엣은 우미보즈의 외형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넬이 달에 도달했을 때 발견했던 고대 비르카의 벽화로 시선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 오래된 벽화의 한 구석에는 날개를 닳지 않은 기묘한 거대 생명체의 모습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달의 민족들은 모두 등에 작은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오직 그 존재만큼은 날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바다에서 솟아오른 이무의 변신 상태를 그대로 판화로 옮겨놓은 듯한 인상을 줍니다. 달의 민족이 자원이 부족해 지구로 내려오기 훨씬 이전부터 이무의 선조는 이미 달에 존재했던 것일까요? 비르카 벽화 속 생명체의 머리 모양은 이무가 쓰고 있는 왕관의 실루엣과도 기묘하게 겹쳐집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이무는 청해의 인간이 아니라 우주에서 도래한 고대 존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피스 1179화에서 이무가 엘바프의 고대 거인들을 마주했을 때 보여준 반응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무는 거인족들을 향해 하찮은 피조물들이라는 듯한 극도의 멸시를 담은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거인들이 신성시하는 엘바프의 거대한 세계수 보배나무 아담의 이파리들이 검게 시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죽이고 물질을 부패시키는 이 검은 아우라는 오로성들이 사용하는 마법진의 기운과 상통합니다. 오로성에게 불사의 육체와 괴물의 권능을 부여한 장본인이 바로 이무라는 사실은 이미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로성들이 가진 요괴의 힘 역시 이무가 가진 원초적인 권능의 파편에 불과하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이무의 이름 자체에 숨겨진 또 다른 언어적 유의를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이 바다의 미움을 받아 맥주병이 된다는 설정은 원피스의 대전제입니다. 만약 바다 그 자체가 의지를 가진 생명체이고 그 존재가 바로 이무라면 모든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악마의 열매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인간의 염원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진화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베가펑크는 악마의 열매가 누군가가 바란 인류의 여러 미래의 가능성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자연의 어머니인 바다는 그 비정상적인 욕망을 유전자의 죄악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유기체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의지를 지상에서 대변하며 지배하는 절대적인 집행관이 바로 네로나 이무성인 것입니다. 엘바프의 벽화에는 또 다른 기묘한 묘사가 등장해 이 가설의 정밀함을 더해줍니다. 고대 거인족들이 800년 전에 대전쟁을 기록한 구역에는 거대한 태양과 대치하는 검은 바다의 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태양은 명백히 태양의 신 니카, 즉 조이보이를 상징하는 상징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태양을 집어삼키려는 검은 바다의 뱀은 다름 아닌 이무의 진짜 본성을 의미합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세계를 파멸시키는 거대한 뱀 요르문간드의 모티브가 여기서 차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바프의 왕자 로키가 그 요르문간드의 힘을 얻기 위해 모종의 의식을 치렀다는 단서도 존재합니다. 이무는 로키가 가진 그 고대의 금기된 힘을 회수하기 위해 직접 엘바프까지 발걸음을 옮긴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는 눈조차 얼어붙지 못하고 시커먼 흑색 액체로 녹아내리며 주변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토를 정복하는 수준을 넘어 원초적인 자연 그 자체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는 거대한 야욕입니다. 그러나 이무의 이토록 완벽한 신성 모독적 권능 뒤에는 오직 단 한 사람을 향한 기괴하고도 잔혹한 집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800년 전 알라바스타 왕국의 여왕이자 역사에서 스스로 이름을 지워버린 네펠타리 디릴리였습니다. 이무가 엘바프의 땅에 강림한 진정한 목적은 어쩌면 거인족의 몰살이 아니라 릴리가 남긴 마지막 흔적 때문일지 모릅니다. 과연 이무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릴리와의 과거 조약은 무엇이며 왜 그녀의 편지는 엘바프의 깊은 심연에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무가 그토록 갈구했던 릴리와의 계약이 단순한 정략적 결탁이 아니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베가펑크가 언급했듯이 악마의 열매는 인류의 진화에 대한 갈망이 만들어낸 또 다른 가능성의 결정체입니다. 만약 이모의 능력이 그 자신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아마도 영원한 지배에 대한 집착이었을 것입니다. 800년 전 릴리는 이모의 신적인 권능에 맞서 인간의 자유를 선택하며 전 세계의 역사의 파편을 흩뿌렸습니다. 이모가 엘바프에 나타난 이유는 단순히 루피를 잡기 위함이 아니라 릴리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욕망이 실체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인 바다의 저주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모는 바다의 어머니로부터 미움을 받으면서도 자신만의 인공적인 세상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릴리의 편지는 엘바프의 깊은 구덩이 속에서 이모의 부정한 통치를 끝낼 열쇠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엘바프의 전사들과 밀짚모자 일당은 신의 정체와 마주하며 역사의 거대한 파도에 몸을 던집니다. 이모의 눈에 비친 릴리의 모습은 사랑이 아닌 소유욕으로 가득 찬 뒤틀린 광기였습니다. 그는 릴리가 세상에 퍼뜨린 포네그리프가 자신의 영생을 위협하는 유일한 결함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엘바프 에피소드는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공백의 100년이 마무리되는 결전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욕망이 만들어낸 괴물인 이모는 이제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진정한 태양신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릴리가 남긴 여명의 빛은 이제 한 소년의 웃음소리를 타고 온 세상에 퍼져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800년의 긴잠을 깨고 일어난 세계의 진실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모의 강림은 역설적으로 그가 가진 가장 큰 공포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그 공포는 바로 신이라 불리는 자신들도 결국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허상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바프의 거인들이 복원하던 고대 문헌들은 이모의 신성함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릴리는 이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자신의 후손인 비비가 언젠가 이모의 칼날 아래 서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릴리의 집착을 넘어선 사랑은 이모의 어둠을 밝힐 등불이 되어 조이보이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모가 엘바프의 땅을 밟는 순간 대지는 고대 왕국의 슬픔을 기억하며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악마의 열매가 가진 각성의 단계는 사용자의 의지가 세계의 법칙에 도달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모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 세계 자체를 자신의 의지대로 주무르는 권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가 가진 우미보즈의 힘은 모든 희망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심연의 아가리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릴리가 남긴 마지막 한 문장은 이모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연대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하는 힘이며 고립된 신인 이모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입니다. 루피의 심장 박동 소리인 해방의 드럼은 이제 엘바프 전체를 울리며 이모의 심장을 조여옵니다. 800년 전 릴리는 눈물을 흘리며 미래의 주인공에게 모든 짐을 맡겨야 했던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제 기쁨의 눈물이 되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축복의 비가 될 것입니다. 이모와 릴리, 그리고 루피로 이어지는 이 기나긴 인연의 매듭은 여기서 비로소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모의 정체를 넘어 그가 지배하려 했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의 흐름 자체를 통제하여 인간의 본성마저 지배하려는 오만함이었습니다. 엘바프에서 벌어질 최후의 전투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자유라는 개념의 재정의가 될 것입니다. 릴리가 엘바프에 숨겨둔 마지막 유산은 이모의 불사신적인 육체의 균열을 낼 유일한 단서입니다. 이모의 분노는 엘바프의 하늘을 검게 물들이며 신의 심판이라 불리는 파괴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거인족의 긍지와 밀짚모자의 패기는 그 어떤 어둠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릴리의 영혼은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며 자신의 오랜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욕망은 파괴를 낳지만 소망은 생명을 낳는다는 진리가 이 싸움의 결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은 맞춰졌고 우리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진실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원피스 펀팩 79화는 이무라는 절대적인 어둠과 릴리라는 영원한 빛이 충돌하는 장대한 서사시의 정점입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들이 꿈꾸는 자유로운 내일일 것입니다. 800년을 이어온 이모의 집착도 이제는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와 함께 사라질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릴리의 편지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엘바프의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밀짚모자, 일당의 진짜 항해는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기나긴 분석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이 장대한 여정을 계속 지켜봅시다.